자, 오늘은 암이 치료되는 음식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암이 치료되는 음식. 암병은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암은 수술로서 제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주어서 암을 죽여서 암이 죽는 게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아이 계속 때려서 아이 교육시키면 더 반항하듯이 암세포는 잘라내고 약을 주고 학대하면 할수록 암은 더 악해져요. 더 강해집니다. 내성이 더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항암물질이 자연을 통해서 들어와도요, 이거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암은 말 안 듣는 아이 때려서 키우면 더 반항하듯이 이 변질된 암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못 죽입니다. 암세포 죽일 때 정상세포도 같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 체계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암은 암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말고 암을 굶겨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도록 스스로 죽도록 몸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암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 스스로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이 일어나서 몸에 들어온 적을 마음대로 이걸 쳐서 없앨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면역력,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를 길러주는 것. 이렇게 해서 몸이 몸을 치료하는 것. 자연 치유라 그러죠. 몸의 면역력만 길러주면 암은 절대로 살 수 없죠. 근데 암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니까 암이 자꾸 살잖아요. 그 중에 암이 살아가도록 계속 조건을 맞추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암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음식, 암을 죽이는 음식이겠죠.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본질을 떠난 데서 건강식을 찾지 마시고 그 속에서 꼭 건강식을 찾아서 적절하게 우리가 식사하면 그게 올바른 식사법이고 이게 몸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길러주고 암을 죽이는 음식. 그러니까 암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음식이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음식이고요. 암이 살아가도록 먹어주는 음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음식이에요. 사람은 먹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먹어서 병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 병이 되게 먹었기 때문에 병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아시고 원인 없이는 병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꼭 먹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체질을 타고난 것도 있겠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정신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사는 음식이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병을 만들기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 우리가 먹는 것 똑바로 먹기 이거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동물성이라고 했나요? 식물성이라고 했나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봤습니다. 30절에는 짐승도 식물성을 먹게 돼 있었다는 것. 오늘날 짐승들이 병드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풀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짐승도 병이 들어요. 병든 짐승을 먹으면서 사람도 병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할 음식, 특별히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은 식물성에서 취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다.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자연의 원리대로 우리 생명의 본질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정확한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학문적으로 먹기보다는 신앙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일 때 그것은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음식이고, 이것이 바로 암을 치유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중에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태양 에너지가 우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자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은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이라는 것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영양소들을 우리가 그걸 뿌리 채소든 잎채소든 열매든 줄기든 이걸 우리가 식물에서 취할 때에 이것을 자연 그대로 섭취를 해야 된다. 파괴시키지 말고 즙을 짜 먹든지 삶아서 우려 먹든지 부분적으로 까서 먹든지 정제해서 이렇게 먹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깨를 먹을 때 깨를 그냥 볶아 먹든지 깨를 씻어서 말려서 어떻게 해서 먹든지 이렇게 해서 깨 속에 있는 지방질을 섭취를 해야지, 기름만 쭉 짜서 먹는 것은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모자라고 남고 하는 영양의 불균형으로 우리 몸에 영양 결핍이 오고 노폐물이 쌓여서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남고 모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소금도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싱겁고 그 음식 맛이 없잖아요. 뭐든지 균형, 이걸 간이 맞아야 된다 이러죠. 음식도 간이 맞아야 되고 사람도 간이 맞아야 좋아. 신앙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적당하게 균형지게, 그렇죠? 우리 몸의 영양소도 바로 그걸 요구합니다. 균형지게. 그럼 가장 균형진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고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먹으면 가장 균형진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을 섭취하되 자연 그대로 먹는 이유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 속에 비타민C가 얼마나 있는지, 섬유질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 그 하나의 식물 자체에서도 균형이 잡혀 있겠지만, 이 자연을 그대로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학문적으로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이 위험성에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무슨 병에는 뭘 삶아 먹고 무슨 병에는 뭘 잡을 갈아 먹고 어쩌고 저쩌고 뭘 먹어야 뭐가 낫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그대로만 먹어주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 안에 소화기계 안에서 입에서부터 통과하는 모든 과정에 이 소화기계 안에서 음식을 받아서 씹고 넘어가서 모아서 찢고 갈고 짜고 거기서 삭히고 영양을 만들어 나가는 이 소화기계 안에서 우리 창자 안에서 전부
자연 속에서 균형지게 들어온 그 영양소를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뿐 아니라 영적, 지적, 육체적. 우리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육체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영적, 육체적 발달에 생육 번성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연구해서 뽑아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뽑아낼 수 없는 부분. 이것을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그대로 먹어만 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화기계하고 이게 딱 만나질 때 여기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만들어 주는데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놨을 때 그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은 뿌려놓을 수가 있지만 거기서부터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부터 떡잎이 올라오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익히고 이런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넣어두신 그 어떤 생명력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인체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다 동일하지만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거든. 어저께 우리 박 장로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시죠. 아주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만들어 놨으니까 본인이 사랑을 넣어서 그분의 모든 사랑을 쏟아서 만들어 놓은 풀 한 포기도 그분이 애정을 가지고 지키시고 키우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그분이 무관심하게 버려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거 그분이 원하지 않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온 애정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100%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체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아십니다. 하루에도 세포가 몇 개가 죽어나가고 몇 개가 살아나는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에 이 몸이 어떻게 받아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두셨고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장치해 두신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법칙대로 질서대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꼭 순종해 주기를 바라시지요. 아시겠어요? 이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먹는 일 하나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성서의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부분에 맨 앞에 보면 식사 원칙 5가지 그 원칙을 따라서 식사하면 돼요. 오늘 제가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상세히 보시는데 그 제목이 어디서 왔냐 하면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제목이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쓰신 그 책 제목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먹되 잘못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올바른 식사법, 식사 원칙들 그것을 그 책에 보면은 많이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 책에서부터 본 것,
그 책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고 그 책에서부터 본 것을 제가 성서의학에 기록했고 여러분에게도 강의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부족한 것을 더 배우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는 또 더 다양하게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요, 우리 식탁 위에다 얹어놓고 밥을 짓는 주부들이 꼭 그 책을 좀 읽어가면서 음식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 먹이면 가족들이 다 건강해질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이요법 하는 거 배우면서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워가지고 잡동사니로 해가지고는 또 음식을 막 썩혀서 이렇게 병을 키우지 마시고 거기 보면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하루 몇 번을 먹어야 중요한지 밥을 먹고 나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간식을 안 해야 되는지 과식을 안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거기다가 다 적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식사 원칙 5가지 중에 1번에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을 선택하는 것. 뭘 먹어야 좋냐 하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최선의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음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100% 식물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채식으로 요리를 하는 요리법이 있고 그냥 건강식 치료식으로 요리하는 요리법이 있다 그러죠. 그것을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 그대로 먹어야 돼. 익혀도 그 자체를 삶고 씹어 먹어도 그 자체로 센 걸 먹든 익혀서 먹든 그 자체로. 그래서 예를 들어 나물을 하겠다. 시금치를 가지고 나물 반찬을 하겠다 할 때에 시금치를 푹 삶아서 그걸 건져서 헐렁헐렁 씻어가지고 꾹 짜가지고 양념 넣고 무쳐 먹으면 그거는 그냥 채식입니다. 채식. 근데 지금 베델에서 하고 있는 이 건강식 치료식 요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 잘라서 그 자체를 냄비에다 넣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그걸 낮은 불에다 이렇게 볶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제 뚜껑을 닫아서 낮은 불에 푹 익히면요. 그게 말랑하게 익으면서 타지 않죠. 이제 뭐 이거는 배추나 산나물이나 뭐 쑥갓이나 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채소 뭐 배추나물이나 무청나물이나 전체 잎채소를 가지고 나물을 할 때 다 푹푹 삶아서 짜서 무치잖아요. 그것은 먹어도 치료는 안 됩니다. 왜? 치료되는 성분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려서 그까지 그래갖고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채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채식 식물성 속에 들어있는 치료제를 뽑아버리고 먹으면요. 이는 비건강 음식이 되고. 그래서 채식을 했다고 건강한 건 아니고 정말 건강식을 해야 건강을 주는데 건강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건강식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나물 종류를 할 때에 이걸 물에 삶아내고 데쳐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찌든지 볶든지 물기가 좀 있으면 물기 채로 같이 먹어주고 소금 넣고 천년 양념 갈아 넣어서 들깨나 참깨나 땅콩이나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살짝 볶아서 천년 양념을 그대로 갈아서 쪼물쪼물 묻혀서 그냥 씁쓸하게 간 딱 맞게 이렇게 해서 나물 종류를 다 볶아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익힌 것은 익힌 그대로 전체를 먹고 날 것은 날 것 그대로 먹고 최대한 과일 종류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먹어야 되는데 사과나 배나 감이나 뭐 복숭아나 자두나 뭐 이런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있죠. 이런 것들은
껍질 채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포도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건 전부 밀가루 물에 밀가루 물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거기다 밀가루를 한두 숟갈 풀어가지고 하얀 물에다가 담가서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 그 자체에서 씻어요. 그 자체에서 깨끗이 씻어서 맑은 물에 헹궈서 껍질채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과일은 전부 그렇게 해서 씻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나 뭐 수박이나 뭐 이런 참외나 이런 이제 두꺼운 껍질들은 좀 까서 얇게 까내고 먹을 수 있겠지요. 오렌지나 자몽이나 귤이나 이런 것은 속껍질은 절대로 까내지 마시고 끝에 있는 것만 까고 안에 건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든지 자연 그대로. 그래서 쌀도 현미, 밀도 통밀, 뭐든지 곡식, 팥이나 콩이나 껍질 까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콩을 삶아 먹는 게 좋을까요? 두부를 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예?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콩을 잘 안 먹고 두부를 자꾸 먹으면 좋은 줄 알잖아요. 콩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식성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요리를 해드리느라고 때로는 두부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두부는 영양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두부를 먹으려면 두부에서 나온 비지를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흰 쌀을 먹으려면 쌀에서 나온 그거 띵겨를 같이 먹어줘야 돼. 왕개만 벗어내고 안에 있는 속껍질 띵겨는 같이 먹어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하고 건강식하고를 꼭 구분해서 요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먹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소화액이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중화를 시켜버리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완전 전분질 소화액이나 완전 단백질 소화액끼리 나와서 서로 중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밀가루물에다가 농약 있는 과일을 씻으라고 하냐면 과일에 묻어있는 농약 성분을 이 밀가루물에다 씻으면 그걸 중화를 시켜 없애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 농약 독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소화기계 안에서도 서로 음식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들어오면 그 음식물에 따라서 소화액이 막 나오는데 서로를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 끼에 복잡하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한 끼에는 여러 가지를 잡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음식을 배우고 가시는데 여기처럼 집에 가서 해먹기가 잘 안 되더라, 좀 힘들더라, 또 이런 맛이 안 나더라 이런 얘기 간혹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처럼 맛이 꼭 안 그래도 괜찮고요. 여기처럼 꼭 이렇게 다양하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현미쌀에다가 통밀을 좀 넣고 콩을 좀 넣고 푹 삶아서 그냥 꼭꼭 씹어 먹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 단백질이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 안 먹어도 얼마든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밀밥 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현미쌀 넣지요, 통밀 넣지요, 거기다가 땅콩이나 콩을 집어넣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꼭 씹어 먹으면요 그 다른 단백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연 그대로 먹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합성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만 먹어주면 몸 안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되고 영양이 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까지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 자연 그대로 그냥 먹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먹는 거 주로 곡식 종류는 전부 통곡식으로 먹이잖아, 그죠? 한 끼는 팥을 넣고 한 끼는 뭐 녹두를 넣고 한 끼는 뭐 콩을 넣는다든지 땅콩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고 또 우리가 조밥을 먹고 또 뭐 수수밥도 먹고 또 뭐 율무밥도 먹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걸 한 끼에 이런 작곡을 다 집어넣어서 먹으면 소화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시중에 가면 뭐 8곡, 뭐 18곡, 뭐 요새는 뭐 한꺼번에 뭐 10몇 가지, 20몇 가지 막 작곡을 섞어가지고 파는 거 있죠. 그거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쌀하고 뭐 밀하고 콩이라든지 아니면 또 밀하고 또 어떤 팥하고라든지 뭐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만 딱 보태가지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속이 불글불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채 종류도 그냥 뿌리 채소, 잎 채소, 열매 채소 뭐 한 가지씩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단순하게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국물이라도 먹고 싶으면 다시물, 미역이 다시마나 표고버섯에서 다시물 내서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감자를 썰어 넣으면 감자국이고 토란을 집어넣으면 토란국이고 거기다가 뭐 모청을 따다가 씻어서 찢어서 쿡 집어넣어서 푹푹 삶으면 모청국이 되는 거고 배추잎을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집어넣어서 이걸 푹 끓여 먹으면 그게 배추국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국을 끓일 때에도 삶아서 절대로 쓰지 마시고 다시물을 끓여서 양념을 간을 맞추어서 야채를 뭐든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다가 씻어서 그대로 넣어서 푹 익히세요. 너무 누렇게 익히지 말고 새파라면서 말랑할 만큼 그렇게 익혀야 가장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걸쭉하게 이렇게 해서 들깨를 좀 갈아 넣든지 캐슈넛을 좀 갈아 넣든지 이렇게 해서 국물을 고소하게 해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끼에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 엘렌 G 화이트 쓴 책에 보면 두세 가지 혹은 세네 가지 이제 베델에 나오는 종류도 너무 많아요. 지금 종류가 많은데 식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원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해놓는 거지 사실은요 한 두세 가지만 먹으면 돼요. 밥 이렇게 하고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근이나 오이나 뭐 이런 것들 더덕이나 뭐 이런 뭐 도라지 같은 거 여러 먹고 싶을 때 그 꼭 안 무쳐도 괜찮아. 뭐 고추장 먹고 뭐 설탕 넣고 이렇게 꼭 무치려 하지 말고 그냥 까가지고 바로 씹어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요리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먹으면 좋지만 또 우리 몸에 약간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익혔으니까 이제 소금기가 모자라면 요리하는 음식 한 가지나 두 가지 혹시 해서 간 맞게 해 먹고 나머지는 날 걸로 그냥 다 먹어도 괜찮아요. 뭐 케일 같은 거, 비트 같은 거 이런 거 뭐 전부 그냥 날 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꼭 씹어서 이제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 잡수시되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입에서 꼭꼭 씹어서 넘겨줘야 소화기계가 편안하게 빨리 소화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썩히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소화 처리를 해서 영양 흡수를 시켜줘야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꼭꼭 씹어서 먹을 때 소화도 문제가 있지만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이런 발암물질들, 독성 물질들을 침이 나와서 중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최대한 입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넘어가는 게 암 예방법에도 좋고요.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 암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은 급하게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가면서 이렇게 잡수시는데 과식과 간식은 금물입니다. 자, 그러면 과식, 간식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이걸 지켜야 되는데 과식이 뭐며 간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간식이 뭐죠? 간식이 뭐죠? 밥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 아닙니까? 사이 간.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인데
그럼 여러분이 아침밥을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중간에는 간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는 반드시 물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은 음식이 위장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찢고 삭히고 일 처리가 됐을 때 물이 들어가서 이 영양소를 흡수해서 빨아서 이제 피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음식 먹고 나면 반드시 한 3시간 정도 후에 물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음식과 함께 물을 먹으면요. 소화액을 꿀렁꿀렁해서 다 물을 뽑아버리고 위장이 쪼물쪼물 이렇게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든지 밥 먹고 바로 물을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면 가만히 씹어서 침하고 위장에서 나온 소화액하고 만나가지고 소화를 하도록 기다려줬다가 한 3시간 후에 물을 먹어줘야 소화가 참 빨리 됩니다. 자, 그런데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또 음식이 들어와 버리면요. 일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위장에서 이제 음식이 거의 처리되어서 이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음식이 위장에 또 들어온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처리되어야 할 아직도 남아있는 영양을 아직도 흡수해야 되고 합성시켜야 되고 아직도 영양 처리가 끝나지 않아 소화 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처음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합성시키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일을 하던 이 기능이 새로 들어오는 그 음식을 받아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음식은 그냥 썩어 나갑니다. 자꾸 먹고 썩어 나가고 먹고 썩어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몸의 피는 더럽고 불결한 피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런 피들을 받아가서 먹고 사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을 키우는 음식은 동물성에만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식물성 외에 다른 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과식하거나 간식해서 썩혀서 만들어진 피들. 이런 불결한 피들을 다 끌어모아서 불결한 세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염증이나 혹이나 암덩어리나 이런 불결한 조직들은요. 전부 불결한 음식을 먹고 불결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피가 불결해질 때에 이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만들어가는 비정상세포. 깨끗한 피를 받아서 만든 세포들은 정상세포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비정상세포들을 자꾸 길러나가려면 음식을 이런 식으로 썩혀서 비정상적으로 먹으면 항생제를 쓰고 항암제를 써도 여전히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다가 결국은 몸이 피해를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식이나 과식은 절대로 안 되는데요. 한 끼 식사를 하고 적어도 5시간 안에는 간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러분들이 8시에 이제 먹는다 혹은 7시에 먹는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하지요. 규칙적으로 딱 정하되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했으면 적어도 12시 안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12시가 되어도 아직도 배가 안 고프고 아직도 든든하고 배고픈 줄을 모르겠다. 이거는 아침에 전부 과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식을 안 한 식사 양은 어느 정도냐? 먼저 식사를 해서 점심시간 7시에 아침을 먹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8시에 아침 먹죠? 1시에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12시쯤 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플 때에 물을 더 한 잔 먹고 소화시키고 나서 음식 먹고 3시간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한 12시쯤 돼서 또 배고프면 또 물 한 잔 마셔주고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고 한 30분 기다리는 동안에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에 음식이 들어가야 과식도 아니고 간식도 안 되는데
먼저 먹은 음식의 양이 많아서 다음 식사 때까지 아직도 소화가 안 됐는데 때가 됐으니까 먹어야 된다. 그건 전부 다 간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요. 식사 사이에 간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먼저 먹은 식사가 과식이 되면 제끼에 먹는 음식도 간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는 반드시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끝나고 배가 고파서 다음 음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달에 오셔서 자꾸 음식 조절하잖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거 그만 가져가세요. 그거 집에서 먹던 대로 알아서 먹으면 전부 과식하고 간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그거 양이 많은데요. 좀 줄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할 때 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가면 그건 전부 다 과식입니다. 과식. 알아서 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 오면 절대로 알아서 먹지 말고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배운 대로 바꾸시라고. 왜? 지금까지 집에서 그렇게 먹고 하고 온 게 이렇게 병이 들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와서도 절대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볼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에 오시면 음식 조절을 자꾸 해드리잖아.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중독성을 뽑아내고 몸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금식이나 절식이나 과일식을 시킨 후에 이제 건강식을 회복식을 해서 시켜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배고프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배고픈 시간에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몸은 휴식할 때 회복합니다. 금식할 때 외부로부터 일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몸은 몸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구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몸도 바쁜 일부터 하느라고 들어오는 음식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몸에 쌓여가는 노폐물 청소를 못하고 몸에 이 해독작용을 못하고 있던 독소가 쌓여있는 우리 몸 바쁜 일감이 안 들어오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에 구석구석 복구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고픈 그 시간이 몸이 많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에 다음 식사가 들어와야 소화가 잘 되는데요. 먼저 먹은 양이 많아서 아직 배가 안 고픈데 다음 식사하면요. 그 다음 식사 때까지 또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컷 먹고 배도 안 고픈데 때가 됐으니까 또 밥 먹고 누가 좋은 거 있다 하니까 또 즙도 짜 먹고 또 우려서 삶아서 먹고 또 식품 있다 하니까 또 먹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배 안 고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아마 배 안 고프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배 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주고요. 그래서 음식은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배가 부르게 배 두드리게 먹지 말고요. 한 7부 정도 차면 더 먹고 싶은데 몇 수저 더 먹고 싶은데 그때에 수저를 딱 놔버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소화가 돼서 속이 편해요. 그런데 그냥 욕심 생겨가지고 입이 땡기는 대로 몇 수저 더 먹어버리면 그게 꽉 차가지고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두는 것. 절대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가족이나 간호사들은요. 더 먹어. 이거 더 좋은 거야. 이거 더 먹어. 이렇게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자꾸 더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환자 빨리 먹고 죽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이 이 원칙이 아니고 감정일 때 해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사랑은 원칙이고 법칙대로 되어질 때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흘러가야 되지. 어떤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참 범죄고 그게 망가지는 거죠. 남녀가 사랑 좋지요. 부부가 사랑 좋잖아요.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사랑스러워. 사랑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그러나 원칙을 벗어났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 그게 간음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불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랑관계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는 불륜이 되고 부도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 좋지만 사랑의 원칙을 벗어났을 때, 이 법칙을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벗어났을 때 그건 전부 파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만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장 속에 음식이 들어가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를 입에 넣지 마세요. 혹시 아침을 먹어서 조금 과식을 해서 다음 식사 시간까지 소화가 안 됐으면 그냥 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먹지 말고 그 다음 끼니로 지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끼에 절대로 많이 먹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썩어 들어가잖아요. 과식을 하면 시간이 지연되면서 음식이 부패하지요. 그리고 또 간식이 들어오면서 또 썩혀 나가죠.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사는 그 피는 계속해서 피가 불결해지기 때문에 암이나 혹이나 염증이 생기는 피로 가득 찹니다. 우리 피가요. 먹는 음식으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피에는요.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염증 환자 아무리 항생제 써도 염증 멈추지 않고 염증 수치 높아지고, 이거 참 피 속에 암균이나 염증 일으키는 이런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그런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술이나 약물을 해서 건치가 안 된다는 거. 음식으로 이걸 여러분이 조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을 먹어서 밤에 우리 몸에 자연 치유하면서 생긴 노폐물들 다 씻어내고 아침에 식사를 깨끗하게 먹어서 식사 질서대로 이렇게 먹어 나가면 됩니다. 간식, 과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먹으면 식사 배합이 잘못돼서 소화장애가 일어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법을 그만 지켜 나가시면요, 그냥 괜찮아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달에 오셔서 이제 이런 거 좀 배우고 가시는 거고, 이런 원칙을 배워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도시를 떠나서 자연 환경 속으로 여러분이 거처를 좀 옮겨서 자연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인체는 자연으로부터는 에너지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법칙도 자연하고 함께 돌려줘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자연 면역력이 일어나고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문제는 몸이 치유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를 만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